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알만한 분들 계시고 또 어차피 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운 인연을 맺을 분들이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말은 생략하고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제가 물 달라고 그랬는데 이 물은요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만약 물이 맛있다면 지겨워서 못 마십니다. 공기가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시지 공기가 향기가 난다면 평생 못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과 공기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거의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은 거기가 다 물론 두뇌가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행복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탄 같은 데 가면 행복은 그냥 살아있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살아있는 것조차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는 것인데 인생의 명답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어요? 한국인은 놀 수가 없었고 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고 노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쓰지 않고 아끼고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고 집장만 하고 아이 기르느라고 자기 인생을 허비한 세월이 너무 깁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잘 놀다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식사하시고 댁에 가셔서 양치질 할 거 아니에요? 양치질을 하실 때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3분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이 그렇게 긴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출 때는 돈을 내고 1시간이 짧아서 자꾸 연장하고 연장해요. 그렇게 그건 1시간이 짧은 이유는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렇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3분이 그렇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지겹게 살려면 즐기면 안 돼요. 자,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저 같은 경우도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절대 빈곤에 강대국 틈바구니에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족 상잔에 끔찍한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예요. 근데 3050국 클럽이죠. 그러니까 3만 달러 돌파 5천만 민족이 된 세계에서 7번째 나라인데요. 앞에 6개 나라는 모두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교역 10대국이 되며 UN 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길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랍도록 많이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엔 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는 뭐 그렇다 치고 OECD 국가에서 늘 꼴찌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환경, 그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교통,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민족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교를 해요. 그냥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그 직위, 그 다음에 부부, 자녀, 모든 걸 다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점에 가면은요 그냥 우리말로 이거 치워 이거 가져와 우리말로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에 가면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말아요. 영어 모른다고 그들이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두뇌가 좋기 때문에 비교법 때문에 스스로 발음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게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한 게 한국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 수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이제 죄송한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양반하고 사실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거울 보고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세요. 누구랑 하느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해요. 특히 부부하고 해요. 이길 때까지. 근데 부부싸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몸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엔돌핀, 라파마이신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데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나면 암세포한테 집니다. 그게 싸우되 24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례를 쓰면서 한번 지금 아니고요. 물어봐요. 부부싸움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부부싸움을 안 하고 늘 서로 좋고 존경하고 따뜻하고 사랑만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부부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욕구 때문에, 비교법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을 왜 했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세요. 덕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덕을 내가 주고 있지 덕을 받는 게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되 싸움할 때는 이제 선수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기만 해야지 심판을 겸임하면 안 돼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심판을 겸임해요. 그러면 이게 승부가 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 가죠. 과학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이 피부 있죠? 이 피부는 28일 만에 바뀌어요. 이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바뀝니다. 28일 지나면은 먼저 피부는 아니에요. 외형은 그대로지만 피부는 다른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이면 완전히 바뀌어요. 피는 120일이면 바뀌죠. 그 다음에 손발톱은 180일이면 바뀝니다. 또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뀌어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인간은 한 8개월이나 9개월 전에 그 인간이 아니고 새 여자 새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과학적으로 사실이니까. 이제 뭐 올 말이나 내년쯤 이혼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워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살 작정이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생각 비틀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생각을 잘 비트냐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저 해적선 영화 기억하시죠? 해적선 영화. 거기 해적선의 선장 두목은 전부 애꾸눈이죠. 옛날 말로. 그러니까 안대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을까요? 칼싸마다 눈 다쳐서. 그러면 험악한 얼굴을 보여야 부하들이 말려들어서 이 망방대에서는요, 그 반란이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애발만 안경 보느라고?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안대를 했는가? 남의 배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실로 들어가야 뭐 보물이건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실 안에 깜깜해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적에게 칼로 푹 찔려요. 그럼 이제 짐작하셨죠? 우리 눈은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관장하는 세포와 밝음을 관장하는 세포가 달라요. 여러분 그 극장에 왜 시작했을 때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발을 헛디딜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작은 불빛 때문에 아니면 영상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의자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쪽에 했던 안대를 빼면 한쪽 눈은 암조응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편하더라도 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눈은 마주보고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은요, 지금 상대의 마음을 100%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상대의 마음을 100% 안다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며칠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한 집에서 두 분이 살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건 거의 기적을 읽은 거예요.
그 왜 기적이냐? 인간은 본래요. 투쟁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투쟁의 본능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존해야 되니까 남자는 이렇게 이제 뭐 하여간 무기를 하나 들고 돌멩이든 뭐든 무기를 들고 짐승이 사람을 보면 도망가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돼요. 구석이나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집 동네에서 여성들끼리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 뭐냐, 열매는 어디에 많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그 작은 물고기는 어디에 있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그 탈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류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카페를 이렇게 가시면은요 주로 어디 앉으세요? 창가에 앉죠. 자, 창가는 꽉 찼고 그러면은 두 번째 어디 앉아요? 이런 가운데나 이런 데 앉기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뭐죠? 그러니까 꽃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나 뭐 이런 받침이 있는 거 그 뒤에 앉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먼저 발견해야만 내가 생존해요. 피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강자가 나타나면은 여러분 호랑이가 만약에 지금 나가시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붙으실래요? 피하죠. 그게 뭐냐면은 저 구석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격과 숨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바꾸죠. 자, 해적선 선장이 남을 부하를 먼저 들여보내면 되잖아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부하를 먼저 들여보내는 사람은 두목감이 아닙니다. 지가 앞장서서 가야만 두목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인생은 활쏘기와 똑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86년에 준공이죠. 그 당시에 준공에도 가고 뭐 한 이유가 뭐냐면은 탁구 선수들하고 준공 그다음에 인도 뉴델리 이런 데서 세계 탁구대회 할 때 제가 응원하러 갔어요. 근데 탁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면은 무서워요. 어렸을 때 재능이 있는 그 주니어들을 10년을 가르치면 그 당시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탁구를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몇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년간 연습을 해서 국내에서 최고 스타급이 되는 것이 한 10대 명 돼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세계적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양영자, 현정화, 이제 이런 선수들 얘기입니다. 연습하는 걸 보고서 제가요, 내 아이는 때려 죽여도 운동 안 시킨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요즘은 이제 또 운이 좋아가지고요, 골프존 때문에, 이제 골프존에 제가 장학재단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여성 프로 선수들하고 운동을 같이 해요. 놀라운 것은요,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이빨이 다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골퍼들은
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다 상해요. 무섭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벙커샷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골프장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한 몇 시간만 이 벙커샷을 할 수 있게 등을 켜달라. 그러면 골프장에서 일부러 켜줘요. 그러면 한 3시간씩 혼자 공을 놓고 벙커샷을 계속 연습을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꿈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분명하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부터 적어도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10년간 연습을 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제가 활속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나라 명궁들이 있죠. 그 여성 명궁들 왜 그 월드컵에는 아니죠. 그 올림픽에서 보면 아시죠. 그 명중을 시키잖아요. 이 친구들 10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활속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면 활을 먼저 쏘세요. 그리고 활이 박힌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관역을 그리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부터 젊은 시절처럼 10년간 애달프게 살면 여러분은 폭삭 늙고 아주 빨리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화살 쏘고 그 자리에 관역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그 마라강이에요. 아프리카 마라강 이렇게 가보면 아실 텐데 강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초식동물은 그 초지를 찾아서 1년에 2번씩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할 때 두목이요. 초식동 그 두목이 계속 강변을 따라서 하면은 그 무리들이 전부 뒤따라옵니다. 그럼 쭉 돌다가 제일 뒷단에 제일 편하게 생긴 곳을 찾아서 먼저 건너요. 그럼 나머지 무리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두목이 걷는 뒤에 무리가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서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건너가요. 자, 맨 먼저 간 두목. 그 강 바닥에는요, 그 악어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맨 먼저 온 녀석은 안 잡아먹어요. 왜? 그놈을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안 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목이 다 건너가면 이제 무리가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면 그때 잡아먹어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은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겨울 지나서 그런데요. 겨울에 보면은 그 남극에서 그 펭귄들이 허들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허들링을 하는 이유가 너무 춥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들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녀석들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돌다가 미끄러져 갖고 한 녀석이 풍덩 빠져요. 그러면 모두 지켜봐요. 그러면 이 녀석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먹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요. 그때까지 바닷속에서 천적들, 바다 사자, 바다 표범들은 첫 번에 들어온 녀석을 안 잡아먹어요. 걔를 내보내야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진화론을 펼친 그 대학자들의 주장인데요. 그건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똑똑한 정도, 뛰어난 정도, 용맹한 정도 지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누가 있느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변화. 이게 변화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비튼 거죠.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으로 늘 뉴스나 뭐 소식이나 유튜브나 보실 텐데요. 묻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요, 편안해요? 네? 세상 무지하게 복잡하죠. 뉴스만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한 대 줘 받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세상은 늘 복잡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복잡한 걸.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이제 이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이 복잡하다고 자꾸 느껴요. 근데 실제는 내 머릿속이 복잡해진 겁니다. 제가요, 한참 전에 어느 날 이렇게 약속이 있어 나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그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성질이요. 어디 약속이 있으면 미리 가야 편안하지 임박해서 가려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갔는데도 길이 너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 이렇게 구두를 신으려고 올려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위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안방에다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약속 장소를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불안하고 짜증나고 궁금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불안하냐면 나를 어디다 의지했느냐면 휴대폰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옛날에 아침에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거식이 어디 있어? 그럼 뭐요? 그러면 거식이. 뭐요? 그랬더니 거식이 하고 소리를 질러요. 말이 돼요? 거식이는 귀신도 모르는 건데. 그럼 어머니가 그때서 어제 가져온 봉투요. 그러면 봉투를 갖다 주면 착 뺏어가지고 가요.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미안한 일이잖아요. 소리 질렀으니까. 그러면 곱게 받던가 탁 쳐가지고 가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안한 거를 탁 채틀어서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말을 안 들으려고 이제 그렇게 폼을 잡는 거였더라고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어느 날, 남산 저쪽 힐튼 호텔이죠. 거기서 이제, 현대그룹 넷째 면호님, 제주의 박물관 하는 분하고 LG그룹의 이모님, 노인네 두 분이 제가 와인 좋아한다니까 호텔에서 와인을 사주겠다고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을 잘 마시고 났는데 두 분이 또 좋은 와인을 부탁해요. 2병씩 줘요. 2병씩을 양손에 들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딱 보니까 그 옆에 택시가 있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대문 열고 탁 보니까 제 차가 없어요. 차고에. 그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어른들이니까 약속 시간에 미리 가려고 어디 갔다가 집에 왔다 가면 늦으니까 그냥 차를 몰고 가서 호텔에다가 두고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서 운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 아, 이게 내가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갑다. 큰일 났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건망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1.5kg밖에 안 하는 뇌가 터져버려요. 이게 분실을 해야 돼요. 왜? 너무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짜증을 내지 마시고, 아,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생각이 너무 꽉 들어찼구나. 이거 흘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한번 보세요. 내가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가 멀쩡하기 때문에요. 멀쩡한 사람이 만약 괴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괴로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에게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떠났어야 돼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건 늘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 다스릴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집트 교훈이에요. 물론 교훈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두 마디밖에 안 묻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지옥 갑니다.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내가 먼저 신나야 돼요. 그래야 남도 신나고 즐겁게 해줄 것이 생기는데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프 하시죠? 자, 돈 내고 걷죠. 캐디는 돈 받고 걷죠. 근데 골퍼는 돈을 잃어도 꼭두새벽에 눈비 맞으며 저 겨울 추운데도 악을 쓰고 가가지고 대한민국 골프장이 예약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 특히. 그런데 캐디는 뭐예요? 돈을 받고 걷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골퍼는 즐겼고 캐디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즐겨야 돼요. 그럼 즐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제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 끝에 손톱이 있죠. 이게 세포 끝에 2009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에요. 이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이 텔로미아는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텔로미아를 보호하는 게 텔로머라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텔로미아가 짧아요. 근데 그때까지는요, 이 계속 줄어들기만 하지 이게 늘어나는 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과학자들이 그리고 세계적 그 재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인류의 그 생명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라파마이신이라고 있어요. LAP-마이신, 라파마이신 같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생주 실험 같은 걸 끝냈어요, 이미. 그게 뭐냐?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지는 방법,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 생명이 연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은요, 너무 그 공부하고 그 아끼고 그 웅크리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지고 죽기 전에 10년간 한국인들은 거의 병자로 살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10년 동안 병자로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한국인은 10년 동안 병자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텔로미아가 줄어서 그래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그럼 이거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같아요? 내 몸속에서 텔로메라제를 늘리고 텔로미아를 늘리고 라파마이신을 생성하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즐기는 거예요. 신나게. 그럼 즐거운 거는요, 제가 논산에 가면 김웅신 문학관이 있어요. 이제 지나시는 길에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제 책을 전부 전시해 놨는데 이제 고향 후배가 72억 원을 줘서 문학관하고 집필관을 줬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숙소, 게스트하우스, 뭐 주방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쪽 문학관에는 이제 전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80년에 책을 처음 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138권을 썼습니다.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언제 놀았겠느냐 이러는데 노는 게 아니에요. 즐긴 거예요. 어떻게 즐겼느냐? 글을 쓸 때 즐긴 거예요. 왜? 결과를 미리 예측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요, 제가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나는 천재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막 복돋아 줘요. 그리고 끝나고 읽어보면,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천재로 착각을 하니까 저를 흥분시키는 거죠. 저를 돋궈주는 거예요.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글이 언제 잘 써집니까? 그래서 제가 글은요, 마감 전날 밤 늦게. 무슨 얘기 아시죠? 글을 쓰려면 계속 고민을 해요. 뭐를 쓸까 어떻게 쓸까 막 하다가 내일 아침 마감 안 하면 이제 이 신문사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그게 굴리다가 막판에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법관들도요, 특히 어려운 재판을 할 때 새벽까지 그걸 한대요. 그 판결문을. 그랬더니 어떤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래요. 왜 판사들이 아래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눈 뜨고 자는 습관이 있대요. 왜? 새벽까지 했으니까요. 그거 판결문은 그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이에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시계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몇 분이죠? 7시. 7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그럼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안나푸르나를 속아서 갔어요. 안 속았으면 미쳤어요. 거기 왜 가요? 사람 죽게 생긴 걸. 그래갖고 그 어몽길 대장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겁나가지고. 야, 누가 가자는데 가도 되냐 그랬더니 어몽길 대장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속인 거예요 또. 그렇게 속이지 않으면 못 가요. 가서 이제 맨날 며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면서 가는데 이제 이런 그 예쁜 계단이 아니고 왜 막 갖다 놓은 돌 계단들이 있죠. 이게 수십만 계단이에요. 그걸 올라가는데요. 이제 막바지 가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고 제가 쓰러져 있는데 저를 안내한 후배가 뭐라고 하냐, 형님.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가만히 본 게 없어요. 왜? 제가 만약 거기가 이제 막 그 폭설이 온 데다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 스틱 2개하고 이 스틱 2개가 거의 하느님급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제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고 돌아서면 우리 일행이 한 50m쯤 앞에 있잖아요. 못 따라가요. 그렇게 이제 그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 거기서 사고를 내면은 우리 일행이 나를 들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헬기를 몇 천만 원 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때 진짜 본 게 없는 거예요. 형님, 저도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빙벽을 올라갑시다. 그래서 너 머리카락 뜯어 잡는다 했더니 거기 가면은 히말라야 12봉이 다 보입니다. 그걸 보고 사진 찍고 가야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미친 듯이 또 따라 올라갔어요. 와, 12봉 쫙 앞에서 사진 찍고 이제 동영상. 근데 그 제 휴대폰에 그게 아직도 있어요. 봐라,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이 절경은 수수만 년 전부터 앞으로 수수만 년까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얘가 여기 있을 거다. 이 절경을 보고 우리가 경탄을 하면서 왜? 앞으로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왜 경탄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탄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먼저 경탄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은요, 생각을 나한테 언제나 유익하게, 유리하게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해요. 자,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밉고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든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을까요? 내가 내 몸속에 지금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사랑하진 마세요. 근데 포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요. 계속 끄달려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증오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존엄하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늙어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요양병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고 나와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튿날 또 똑같이 살아요.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갈게요. 자, 이게 병뚜껑인데요. 이 병뚜껑을 아주 예쁜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다발씩 드릴게요. 누구 거예요? 꽃다발 드릴게요. 다. 누구 거예요? 예? 내 거죠. 그럼 이거 꽃다발인데 가져가실래요? 버리실래요? 가져가죠. 자, 두 번째. 이거를요,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냄새 고약한 거 있죠? 생선 이런 거. 그걸 내가 한 봉지씩 드렸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예? 그건 네 거죠. 받기 싫죠? 만약 이거 받았다면 어떡하실래요? 쓰레기 받았다면. 버려야죠. 자, 우리 생각의 쓰레기 너무나 많아요. 이 쓰레기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천만에요. 생각의 쓰레기처럼 쓸 데 많은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암세포 만드는데 가장 탁월해요, 얘가. 그리고 근심 걱정 만들고 인생 재미없고 짜증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열등감을 만드는 원자재예요. 이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받고 돌아서면 버리고 가시면 돼요. 아무짝해도 이게 쓸모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잘 버릴까요? 말은 저도 잘해요. 근데 실제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면 며칠간 이게 돼요. 왜 되느냐? 자가체면을 해요. 왜?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도 억지를 부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가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서요. 언제 뵐지 모르니까 요 얘기까지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귀신 도깨비가 많았어요. 그죠? 근데 걔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전등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어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강변 뭐 이런 데 다 밝아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귀신은 어두울 때 나와요. 혼자 있을 때 나와요. 겁먹었을 때 나와요. 여럿이 있을 때 안 나오고 밝은 데서 안 나와요. 제가 인도, 네팔, 아프리카, 지난 12월에 법륜 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발랑군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왔는데 그런 데 가면은요, 귀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가톨릭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이게 휴대폰이 있어요. 이따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가톨릭 학교에 여기 보니까요, 우리 뭐라 그러나, 귀신 쫓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부적이래요. 아니, 가톨릭 학교에 부적이 있냐? 그랬더니 뭐냐면, 애들이 귀신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부님이 이제 그려줘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귀신이 그러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나쁜 귀신 없는 게 좋은데 쓸만한 귀신이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 그 다음에 뭐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괜찮은 거 가진 녀석. 이건 한 마리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5만 원권, 5천 원권을 그린 이종상 화백이요. 저를 만나면
당신은 죽어도 이제 영정을 안 그리겠대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그래요. 왜냐? 이만감이 마지막 그린 게 누구냐면 그 해남 녹우당에 가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 가시면 한번 보세요. 본분도 계실 거예요. 고산 윤선도 선생 영정을 마지막 그렸는데 후손들이 와서 그려달라고 해도 거절하다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리겠다. 하자는 대로 해서 해남에 내려가서 400여 년 전 무덤 3개를 파헤쳤어요. 유골을 파헤치니까 운이 좋게 유골이 조금 나왔어요. 그 유골을 DNA 검사했더니 여성은 북방계열, 남성은 남방계열이었어요. 누구냐? 고산 윤선도 선생은요, 큰 집에 아들이 없어요. 작은 집에 둘째 아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려니까 큰 아들을 말고 둘째 아들을 큰 집으로 양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헤쳤더니 운이 좋게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리느냐? 못 그려요. 어부사시사 등을 낭송을 하면서 향과 초를 켜놓고 절을 해요. 아니, 저걸 했어요. 3D 영상 작업을 물론 했어요. 3D 영상 작업을 하면은요, 유골을 놓고 이 얼굴부터 몸 전체가 나와요. 그런데는 못 그려요. 그래서 절을 몇 달 동안 한 거,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들인다. 몇 달 뒤에 영상이 확실하게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그려요. 영상이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을 접신이라고 그래요. 신을 접했다 뜻이에요. 그리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4년 뒤에 후손에게 통보하니까 후손들이 와서 보고 탄복을 해요. 근데 초상화를 못 가져가요. 왜?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혼이 안 나가가지고 화가가 밥도 못 먹고 눈도 풀리고 이래요. 근데 이건 병원에 가서 낫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낚여야 돼요. 그럼 뭐를 하느냐?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닷새 위에 봉안식을 하고 못 가져가요. 걸어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자기가 그린 초상화에다가 절을 해요. 떠나시라고. 이걸 첨배례라고 그래요. 이 첨자가 무슨 첨자냐면 첨성대의 첨자예요. 한자로. 눈목변에 이렇게 간머리 들어가는. 그게 뭐냐? 첨성대는요,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가 첨성대예요. 첨배례라는 건 뭐냐면 그 배자는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절을 해요. 떠나시라고. 며칠 지나니까 그 고산 선생이 탁 떠났어요. 떠난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봉안식 때 화가가 못 가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래서 100여 명이 모여서 그 윤씨 집안이요, 초상화를 뒤다 놓고 봉안식을 올리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유명한 사진 작가가 놀래요. 왜?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경찰대학 예례 교수를 맡고 있어서 경찰 간부들, 총경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몽타주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DNA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쓱 보니까 저거 한국인 같대. 이러면 한국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애들 운동회 때 한번 가보래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이걸 거의 맞춰요.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거의 맞춰요. 자, 이게 DNA예요. 두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초상을 어진이죠. 어진을 그리는 화가를 죽을 때까지 화가가 아니에요. 화사, 스승사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 화사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왕의 얼굴을 엉터리로 그리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불경죄예요. 근데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화가들은. 그래서 얼굴 그리는 사람, 몸 그리는 사람, 옷 그리는 사람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왕의 얼굴을 자주 본 대신들이 품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완성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초원, 접신 이걸 해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도 왕의 초상화를 그려서 궁궐로 보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사가 와요. 죽이러 오거나 상을 내리거나. 근데 큰 상을 내리면서 어명을 전하는데 기가 막혀요. 갸르카두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쩌 똑같이 그랬냐.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귀신과 그 도깨비를 한 마리 거느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력이에요.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정진을 하면. 그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요, 오늘 끝나고 나서 야, 기분 좋으니까 내가 소주 한 잔 더 살게. 가자. 그럼 신용카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했고, 그죠? 신사임당도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애국 가면 초대 대통령 황제도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 하나만 바꿔도, 애들 용돈 줄 때 신사임당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오늘 만난 맛이 있습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왕이 나올 때 주변에 꽃병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제 우리 궁궐에는 꽃병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꽃이 왕자 공주 결혼할 때는 애국 사신용은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바꿨어요. 꽃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진짜 꽃이 단 한 송이도 없습니다. 전부 가짜 꽃인데 그 궁궐의 꽃은 비단 채자를 써서 채화라고 해야 돼요. 그걸 만드는 화장들이 수십 명이 이제 밀랍, 비단, 한산모시 이런 것들 가지고, 노루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꽃을 만들어요. 꽃 종류가 많죠. 자, 꽃병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날로 오면 얘들은 제정신 아닌 애들이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생화를 꽂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여기에 또 숨어 있어요. 아름다운 생화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무수히 날라옵니다. 왜 날라오는지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놓기 때문에. 이게 지혜잖아요. 창조정신이죠. 아무튼 여러분은 못 쓰고 아끼고 그 다음에 온 정신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드는 이 땅에 찬란한 꽃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찬란한 꽃이 돼서 더 많은 꿀을 나눠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나를 즐기게, 그리고 내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기쁘면 안 돼요. 내 주변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면은요, 저 양반이 이 리더피아를 만들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기수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기수, 뒷기수, 이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인연 과라고 그래요. 인은 씨앗이고 연은
밭이에요. 관은 열매예요. 인연은요, 좁쌀 하나가 바람에 휘날려 하늘에서 떠돌다가 땅에 떨어질 때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있던 바늘 끝에 좁쌀이 탁 꽂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이 자체도 인연을 맺고, 이 선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다음 이 기수에 꼭 여기다가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연을 폭넓게 가꾸는 게 던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 던바의 법칙을 그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던바의 법칙을 지키는 그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꼭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